안녕하세요. 성송입니다. 생기초 스타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것은 영어가 잘하는 시간 생기초 스타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룰 주제는요. 바로 비동사입니다. 자, 비동사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뭐뭐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정말 비동사는 이다라는 연관 검색어 이것이면 족하는 걸까요? 과연 그러는 걸까요? 자, 비동사 정말 기본이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무한 그리고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걸 다루게 돼서 되게 좀 설레이고 되게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자, 기초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시간 성정의 스테이션과 함께합니다. 자, 기초를 기적으로 만들었던 노하우를 담아서 오늘 주제는 비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복습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8가지의 품사들 그리고 4가지의 요소, 5가지의 형식을 괜히 배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품사다, 요소다, 형식이다 라는 말 속에 묶여서 진짜 본질을 못 보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8가지의 품사가 4가지 자리값,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배열하는 방식이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5가지 배열하는 방식 이것을 가지고 따단 보통 완전 자동사, 불완전 타동사까지 쫙 나열해서 공부하는데요. 자, 그렇게 어떤 용어에 갇히지 마시고요. 실제로 모든 문장은 주어로 시작하는데 완전 네모진 동사, 자동사와 살짝 부서진 동사, 불완전 자동사가 보어로 받쳐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자, 타동사라고만 믿었던 게 완전 타동사일 때 목적어 하나. 자, 우리가 수요동사일 때 목적어가 2개가 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불완전 타동사일 때 목적어 하나가 오고도 부실해서 보호까지도 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단위에서 이런 멘트에 여러분들 묶이시지 마시고 싹 날려버리시고 자, 우리가 이것 자체를 1, 2, 3, 4, 5라고 문형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자리대로 요 마디 보이시죠?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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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인 것처럼 끊어 읽기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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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끊어 읽어주면 그게 바로 문장에서 뭐가 될까요? 끊어 읽기, 즉 해석이 되는 방식입니다. 실제 주어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뭐 붙인다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은는이가 맞습니다, 여러분. 자, 은는이가, 은는이가. 그리고 여기는 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를 붙여주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 기억나세요? 자, 점점점 미안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말에는 없는 그 무언가고요. 그것도 오늘은 잡아드립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을을, 여기에 에게, 그 다음에 을을. 자, 을을, 점점점. 자, 이렇게 해서 문장에 5가지 형태가 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비동사를 주제로 잡았는데요. 사실은 그 비동사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비동사, 여기에 들어가는 비동사.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를 좀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8가지 품사가 4가지 자리값 그리고 5가지 형식 그 중에서도 비동사를 비롯한 동사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활용해 보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동사의 활용 그리고 의미 파악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요. 오늘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예를 좀 봐주세요. 너무 귀엽죠? 저는 사족보행하는 애들이 너무 좋은데 전 애견 카페 준혜원이 아니라 정혜원입니다. 정혜원이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특히나 얘는 리트리버라는 종인데 자, 목욕을 이렇게 의젓하게 합니다. 그리고 목욕을 딱 끝내고 난 다음에 주인, 나 지금 좀 깨끗이 말려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건까지도 물고 와가지고 말려달라고 하는 아이고 기특해라 이렇게 애견인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강아지 목욕 딱 시켜놓고 나면은 얘네들한테서 얼마나 좋은 냄새가 나는지 아시죠? 자, 그때 쓸 수 있는 표현. The dog smells good. The dog smells well. 이 2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 게 맞을까요? The dog smells good. The dog smells well. 자, 우리는 이 표현 중에서 실제 좋은 냄새가 나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위에 있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 자, 보세요. 여기 있는 문장에서 여러분 여기랑 여기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죠? 위아래 똑같고 smelled 똑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good, 여기는 well이니까 여기만 다릅니다. good은 여러분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거는 좋은이라는 뜻이거든요. 좋은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well은 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품사가 이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좋은이라는 품사는 형용사라는 품사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부사라는 품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구분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파일품사를 배울 때 형용사는 명사 앞에 있다 그랬죠. 그죠? 형용사는 명사 앞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명사를 붙여서 말이 되면 형용사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냄새, 좋은 관계, 사람, 냄새, 관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명사라고 하는데요. 명사랑 함께 써서 자연스럽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형용사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형용사.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자, 잘이라는 건요. 부사인데요. 부사인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잘 놀다, 잘 지내다, 잘 달리다. 이렇게 동사, 이렇게 동사하고 함께 쓰는 것들. 동사하고 함께 써서 자연스러우면 잘 놀다, 잘 지내다, 잘 달리다. 동사랑 썼을 때 자연스러우면 그러면 부사. 오케이?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명사랑 썼을 때, 이렇게 명사랑 썼을 때 괜찮으면 형용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즉, 그러니까 얘는 부사고 얘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요거 나머지 것들은 자, 명사랑 같이 꾸며서 해석이 어색하지 않으면 형용사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자, 동사랑 써서 자, 어울리는 거면 부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 품사인 거고요. 얘는 부사 품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위에 A, D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보면 얘랑 얘랑은 같고 얘만 다르단 말입니다.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니까. 그런데 이 품사 하나가 달라졌는데 여기는 스멜은 뭐뭐인 듯 냄새나다 이고요. 밑에 있는 스멜은 냄새 맡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확 들고 일어나셔야 돼요. 왜? 분명히 다른 건 요거 두 가지거든요. 분명히 다른 건 얘와 얘밖에 없는데 이것만 같지 않은데 중요한 건 얘도 같지 않아졌어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즉 수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수학에서 여러분들 A, B, X, A, B, Y라고 한다면 변수는 누구여야 돼요? X, Y만 변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X, Y가 아니라 B까지도 변수가 된다면 분명히 내 눈앞에 볼 때 똑같이 생겼는데 다르다면 우리 수학에서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들고 일어나실 거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들고 일어나시면 안 돼요. 앉으셔야 돼요. 왜? 품사 하나가 바뀌면 동사까지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품사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품사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품사들이 모여서 형식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것들이 배열된 게 문장의 5가지 형식.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형식씩 클리어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 와중에 비동사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귀요미도 이따 다시 만나서 이것들이 왜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선 먼저 제가 첫 번째 문형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문형. 첫 번째 문형은 여러분도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세요? 자, 우선 이런 형태였죠. 자, 주어가 오고 그리고 완전 자동사가 오면서 다, 은는이가 이렇게 들어갔었던 거였죠. 그리고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면구는 올 수 있지만 전면구는 필수예요, 비필수예요, 여러분들? 비필수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문장에서 우선 전면구가 눈에 들어오네요. 누가 전면구예요? Into the sea, 전면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는 누구예요? River, 강은 flow, 뭐한다? 흐른다 들어가시면 되겠죠. 강은 흐른다. 끝. 강은 흐른다. 근데 어디 안으로 지렁이 필요하죠. 어디 안으로 바다 안으로. 그렇죠. 그럼 들어가시면 되죠. 바다 안으로 강은 흐른다. 괜찮죠? 전치사는 반드시 뭘 갖는다고요? 목적어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문장은 여기 있는 동사가 완전 자동사로 쓰였다는 거죠. 완전 자동사로 나오는 문형을 우리는 첫 번째 문형이다라고 해서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일형식이라고 기억하셔도 좋고 완전 자동사라고 기억하셔도 좋고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메모진 동사라고 기억해 주시는 게 저는 제일 영광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식 완전자 동사, 네모진 동사 그걸로 문장 끝나도 되는데 선택사항으로 전면구 온다. 됐죠? 이거면 족합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The train doesn't stop at the station. 자, the train doesn't stop at the station.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전면구가 보이네요. 어디가 전면구예요? At the station. 전면구입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The train. 자, train에서 train은 기차는 어색하다. 기차는 기차가 이거 괜찮죠? 그죠? 자, 기차가 doesn't stop. 동사 누구야? 여러분 이거 동사가 doesn't 붙을까요? stop일까요? 예, 동사는 stop이에요. 자, 요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이 doesn't라는 말은요, 여러분 does와 그 다음에 not의 합쳐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doesn't라고 하는데요. 나 이거 줄임말 여러분, 저희는 베이스부터 정말 탄탄하게 잡아드린다고 했죠. 이어지는 강의에 준비되어져 있어요. 세상에는 모든 축약형 표현들 다 알려줄 거예요. 모든 일반 동사 부정문, 비동사 부정문, 조동사 부정문, 완료시제 부정문까지 다 같이 연습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여기서 does not stop이라고 해서 does라는 것, not, 이 not이라는 것과 합쳐져서 doesn't가 되는데 not의 품사가 뭘까요, 여러분들? not의 품사.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not의 품사는 여기는 부사입니다. 선생님 이게 왜 부사예요? 여러분 왜 부사냐면 지금 stop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사죠. 동사니까 뭐뭐하다 라고 붙여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동사를 꾸미는 게 아까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부사. 맞습니다. 동사를 꾸미는 게 부사입니다. 여기는 앞에서 꾸미는데요. 자, 그래서 not stop이니까 멈추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not stop이니까 멈추지 아니하다. 그런데 stop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부정문을 만들 때 does라는 여기 요 동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 저랑 같이 워크북 형태로 진짜 연습해보는 시간 따로 준비했어요. 여기서 기억해 주실 건 not이라는 게 부사다라는 겁니다. not이 부사로 동사 stop을 꾸며주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not이 부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어떠세요? no는 품사가 뭘까요? no는 no money, no snow, no traffic 다 뭘까요? no는 형용사입니다. no는 형용사예요. 아니, no가 왜 형용사입니까? 방금 했잖아. no money, no money. money가 no 한 거잖아요. 그죠? money를 꾸미는데 money가 뭐예요? 돈은 뭐예요? 명사. 명사를 꾸미는 건 뭐라고요? 형용사.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no versus not. 저는 이거 너무 해드리고 싶었어요. no는 품사가 형용사고요. not은 품사가 부사예요. 우리말로도 하나만 써드릴게요. 부사, 형용사.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I have no money. 난 no money를 가졌어. 라는 표현이나 I don't have money. 표현은 결과적으로는 같죠. I don't have money라고 하면 돈이 없어. I have no money. no money를 가졌어. 돈이 없어. 결과적으로 표현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바로 이거죠. 여기 있는 not은 I do not have 이 not은 have를 꾸며요. have는 동사죠. 동사를 꾸미는 거 이걸 뭐라고 할까요? 부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no 보이세요? 여기는 no는 money를 꾸며요. 자, 그러면 money를 꾸미는 자, 얘는 형용사인 거고 have를 꾸미는 얘는 부사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자, no가 형용사고 not이 부사라서 얘네 둘은 형용사 부사 형태였어요. T 하나 차이로. 여러분 맨 처음에 저랑 같이 시작할 때 걱정하셨던 분들 계시죠? 선생님 저 no base인데요. no base라는 문장을 만든 여러분은 잠재적으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base가 명사라는 것 그리고 no라는 것 자체가 형용사로서 base를 꾸면서 no 기초 없음이라는 표현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실제로 필요한 자리에 부사 옆에 딱 갖다 놔서 형용사 부사 한 세트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제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걸 가지고 계세요. 나는 아는 게 없어서 저는 노베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겸손해하지 마세요. 알고 계신 것들이 제 자리에 들어가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포텐은
무조건 터집니다. 그 가능성을 절대로 부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no는 형용사, not은 부사. 그래서 여기에는 부사는 문장의 자리값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박스는 stop에만 자동사 딱 표현해 준 겁니다. 이제 이해되실까요? 이 꼭지가 매우 중요한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더 하고 싶지만 더 자세하게 준비한 과가 뒤쪽에 있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어서 at은 전치사, the station은 목적어, at the station 무슨구? 전면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면구는 어차피 필수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건 몇 형식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1형식, 1ST라고 해서 1형식이라고 하셔도 되고 완전 자동사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는 완전 자동사는 아무것도 없는 거, sorry. 여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거다. 그리고 원한다면 전면구를 써주는 거다. 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죠. 그런데 오늘의 주제인 비동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비동사의 대표적으로 제가 am을 준비했는데요. 비동사는 am, are, is가 있고요. was나 were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막 헷갈리세요?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것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하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연습이 좀 필요한 거 1형식, 2형식, 3형식, S 붙이는 방법, 단변화, 1인칭, 2인칭, 3인칭 이런 것들을 이어지는 강의 바로 준비해 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걸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세 번째 시간에 비동사 중에서 가장 으뜸인 am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1형식입니다.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요. 이 비동사가 이렇게 단독으로 쓰였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몇 형식일까요? 1형식입니다. 자, 주어 그리고 단독으로 쓰였으니까 1형식. 에이, 1형식이요? 완전 자동사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장 틀린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없죠. 자, 여러분들이 비동사를 이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계신다면 나는 이다, 이상하죠? 하지만 비동사는 자동사로 쓰입니다. 이렇게 완전 자동사로 쓰이는 비동사는 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있다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있다 또는 좀 고급지게 존재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I am.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괜찮아요? 자, 그럼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I am on the street. 무슨 구예요? 전면구. 전치사의 명사. 나는 있다. 길 위에 있다. I'm on the street. 전면구가 따라붙지만 정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문이라 하신다면 밑에 문장도 비문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비동사 자체는 있다, 존재하다로 단독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I am.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I'm on the street. 나는 길 위에 있다. 나는 길 위에 존재한다. 이렇게요. 자, 이어서요. 나는 있다.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될까요? 여기에는 이거는 부사예요, 여러분들. 왜 부사라고 할까요? 부사는 누구 꾸민다 그랬죠? 부사는 동사. 동사를 꾸미니까 나는 있다. 여기에 있다. 나는 여기에 존재한다.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동사들은요. 1형식, 1형식, 1형식. 완전 자동사고요. 완전 자동사일 때 비동사는 있다, 존재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있다가 아니라 그냥 이다. 이다라는 동사는 사실은 1형식이 아니라 2형식입니다. 2형식. 자, 2형식 동사. 드디어 나갑니다. 자, 이 문장이죠. I'm a student. 그리고 I'm ET. 자,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기서 여기 살짝 안 보이니까 제가 이거를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해당되는 문장에서는 자, I 주어죠. 그리고 비동사가 똑같이 왔지만 여러분 이거는 이것! 선생님 이거 요만큼 어디 갔나요? 여러분 이거 어디 갔다 그랬죠?
부실해서 무너졌다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자동사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아우 불완전한 것 같으니라고 불완전 자동사가 됩니다. 즉 비동사도 불완전 자동사로 쓰이게 되고 그런 불완전 자동사는 비동사가 부실하니까 이 자리를 메꿔주기 위해서 누가 온다? 이렇게 students라는 뭐가 올까요? 보어가 옵니다. 자, student라는 뭐가? 보어가 옵니다. 자, 불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student라는 것에 뭐가? 보어가 온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see, 보어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거듭 드렸는데요. 보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원래 보어는 보충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충해 주는 말. 누구를 보충해 주는 말? 지금 이런 보어는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해 준다라고 해서 주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주격 보어. 그래서 I'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즉 주격 보어는 나라는 주어와 뒤에 있는 student라는 단어가 같아지면 됩니다. I'm a student. 즉 내가 학생이야. 는이 되시면 됩니다. 즉 비동사에는 그럴 때는 해석을 뭐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까요? 있다가 아니라 이럴 때는 여러분 정말로 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이가 점점점 이다. 즉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I am an ET 라고 되어져 있죠. 나는 자 ET 영어 선생이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점점점 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나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나는 영어 선생이다. 자 그러면 비동사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그냥 네모진 동사는 있다, 존재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뒤에 보어를 불러오는 이런 불완전 자동사 같은 경우 보어를 불러오는 불완전 자동사의 경우는 해석을 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죠. 점점점이다. 점점점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점점이다. 그래서 I'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I am an ET. 나는 영어 선생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아, 비동사는 그러면 그냥 이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동사들이 있겠구나. 어느 동사? 혼자 단독으로 쓰이는 완전 자동사. 선택사항으로 전명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지만 비동사는 이렇게 쓰이면 완전 자동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명사 보어가 온다면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 vs 비동사. 자, 보시겠습니까? 비동사는 이렇게 완전 자동사로 쓰이는 비동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비동사는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로 쓰이는 비동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할 때 1형식 동사 부르는 말이 이거를 자 1형식 동사라고 하셔도 되고요. 태그 1형식 동사 또는 완전 자동사 또는 자 여러분 또는 점점점이라 점점점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필요하죠. 왜? 완전 자동사니까. 점점점 빼고 단독으로 쓰이는 이 동사의 특징은 단독으로 있다. 고급지게 존재하다라고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즉 비동사가 완전 자동사일 때는 존재하다, 있다라고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전명구 선택상으로 넣으실 수 있고요. 뭐 부사 원하신다면 선택상으로 넣을 수 있지만 이것들은 문장의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자동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 즉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로 쓰이게 될 경우에는요. 이럴 때는 여러분, 자, 이 형식이고 이것을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는데 아래쪽에서 써볼까요? 불완전 자동사로 쓰일 때는 점점점
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점점점이다. 그러면 뒤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보어가 들어가는 거겠죠? 보어, 보충어. 보충어가 들어가면서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명사가 옵니다. 그러면 점점점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에 명사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러분 보호 자리에 누구도 들어갔죠? 예, 형용사도 들어갔죠? 네, 형용사가 들어갈 때는 형용사이다라고 하면 어색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점점점 한 상태이다. 점점점 한 상태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점점점 한 상태이다 이 부분이 들어가도 이 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 형식으로 쓸 때는 있다, 존재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직접적으로 필드에 뛰어들게 되시면 가장 여러분들 약하신 부분이 여기에요, 여러분들. 비동사를 어떻게든 이다라고 해석을 해보려고 해보면 이거 문장 이상한데? 어색한데? 틀린 거 아닌가? 되려 맞는 문장을 어색하다고 잡아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쪽에 더 신경 써주세요. 비동사는 단독으로 존재할 때는 있다, 존재하다는 뜻입니다. 절대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아래 보실게요. 자, 여기 이 문장에서 여기 빠만 아저씨는 여러분들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죠. 자, 실제로 이 사람이 말했을 때는 cogido ergo sum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cogito ergo sum, 근데 여기서 영어로 번역하자면 이게 I think thus I am입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거죠. 자, I think 가능하시죠? 나는 생각한다. thus 그러므로라고 하는 한국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I am 뭐죠? 존재한다. 바로 그겁니다. 그때 그 비동사가 완전 자동사로, 자, 완전 자동사, 일형식 동사, 존재하다가 되는 겁니다. 있다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I think thus I am. 나는 생각합니다. 고로 존재합니다. 이런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비동사 제대로 정리할게요. I think thus I am. 비동사는 완전 자동사로 뒤에 아무것도 없이 있다, 존재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 되셨을까요? 자, 오늘 가장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 그리고 앞으로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실 겁니다. 아무 책이나 펴서 보십시오. 비동사가 단독으로 존재한다, 또는 전명구나 부사구가 존재한다, 그리고 나서 am은 또는 비동사는 있다, 존재한다라고 해석해 보십시오. 안 되는 게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됩니다. 자, 이게 진짜 영어입니다. 비동사를 뒤로 하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제가 비동사 뒤에 지금 happy 또는 a singer 썼으니까 이거는 일형식 동사는 아닌 거죠. 몇 형식 동사일까요? 그녀는 is happy. 이형식 동사구나. 맞아요, 여러분. 즉, 이형식 동사고요.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불완전 자동사 비동사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었죠? 점점점점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녀는 해피이다? 그녀는 해피이다? 이상하죠?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뭐뭐한 상태라는 말을 추가로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좁게 잡았네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뭐뭐한 상태이다. 그러면 그녀는 행복한 상태이다. 괜찮죠? 맞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처럼 밑에는 그녀는 a singer, 비동사 a singer. 근데 여러분들 똑같아요. 나머지는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 그리고 뭐뭐한 상태이다가 아니라 명사 보어니까 점점점 뭐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까요? 이다라고만 해석해 주시면 되죠. 점점점이다. 그 점점점이 바로 누구예요? 여기죠. 그러면 그녀는 가수이다. 됐을까요? 그녀는 행복한 상태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비동사가 이 형식으로 쓰일 때는 여러분 이렇게 명사 보어가 들어가면 그냥 이다이고요. 형용사 보어가 들어가면 뭐뭐한 상태이다 라고 해석하면 추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뭐뭐한 상태이다 형용사, 뭐뭐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명사가 들어간 각각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에 해당되는 보어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다. 자, 비동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중간 정리. 비동사가 혼자 단독으로 네모지게 쓰이면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있다, 존재하다. I think, thus I am. 나는 생각한다, 거로 존재한다. 나는 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I am 하고 자 뒤에 명사가 들어가면 점점점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형용사가 들어가면 뭐뭐한 상태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뭐뭐한 상태이다. 되셨을까요? 뭐뭐한 상태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뭐한 상태이다. 오케이.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불완전 자동사, 완전 자동사, 자동사 계열 말고요. 타동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동사는 가장 안정된 형태고요. 그리고 100%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볼까요? Early bird, early는 bird를 꾸며줍니다. 이렇게 명사 꾸며주면 우리 뭐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여러분? 형용사. 이른 새, 일찍 일어난 새는 자, catch, 잡는다. The worm, 벌레를 잡는다. 자, 여기 bird는 는입니다. catch는 다, 여기는 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일찍 일어난 새는 잡습니다. 벌레를. 는다를 깔끔하죠? 깔끔한데 전 이 문장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찍 일어난 새는 벌레를 잡으면 일찍 일어난 벌레는 뭐가 되는 거지? 너무 새 중심의 사고는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자, 해당되는 문제 는, 다, 를.로 해석이 가능한 문장. 자, 삼형식 완전 타동사 문장이고요. 벌레는 조금 안타깝지만 완벽한 완전 타동사 문장입니다. 자, 벌레는 잡습니다. Sorry. 새는 잡습니다. 벌레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녀는 자, 뭐 한다? 즐깁니다. 뭐를? 이번 방학을. 는, 다를. 이렇게만 붙이면 돼요. 쉽죠? 는, 다를. 깔끔하죠? 는, 다를. 삼형식 동사, 자, 우리나라 말에 해당되는 조사만 붙여준다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삼형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I gave my dog meat. 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거는 이게 주어겠죠? 나는 gave. 뭐 했다? 자, 주었다. 제공해 주다.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my dog meat 이렇게 들어가는 걸까요? 이렇게? 그래서 는, 다를. 나는 내 개고기를 줬다. 오 마이 갓. 여러분 냉장고에 개고기를 이름 써서 넣어놨어요? 아, 특별히 내가 내 개고기를 너한테 양보하겠어. 어색하죠? 예, 여기는 내 개고기를 줬다가 아니라 자, 제가 애견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전 강아지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는 제공해주다. 누구에게? 나의 강아지에게 고기를 좀 줬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좀 고기를 줬다. submit. 괜찮고요. 자, 이렇게 되면 나는 자, 뭐다? 주를 붙여주면 좋다 그랬죠. 제공해주다. 제공해주다. 뭐에게, 강아지에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문장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람 목적어, 사람, something, 사물 이런 말들을 쓰는데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실제로 간목이 뭐였더라? 자, 직목이 뭐였더라? 이걸 어디다 써먹을 건데요? 시험장에 가서 뭐였더라 라고 하면 이미 시간 지나가죠. 자, 첫 번째 건 에게 목적어, 을릴 목적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에게, 을릴. 자, 지금 분명히 강아지는 사람도 아닌데 들어갔잖아요. 사람도 아니고요. 간접 목적어라고 외우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에게, 두 번째 을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주었다. 내 강아지에게 고기를 줬다. 나는 주었다. 내 강아지에게 고기를 줬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조사가 적용됩니다. 괜찮으세요? 자, 이번에는요. 자, 그는 ask, 물어봐 주다. 주다 붙여주시면 되고요. 나에게 a question, 질문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는, 다, 주 붙여주시면 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게, 을를. 자, 그는 물어봐 줬다. 나에게 질문을. 나에게 질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목적어가 연속해서 두 개, 즉 명사가 두 개가 연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문장의 동사를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할까요?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수여 동사. 누구누구에게 무엇 을를 제공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 을를 제공하다. 수여 동사가 되겠습니다.
수여 동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목적어 2개. 오케이, 좋았어.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앞에 있는 요거 에게 목적어라 을를 목적어. 일명 간목과 직목의 위치를 바꿔서 자, I gave 하고 meet을 앞으로. 오케이. 콜. 그리고 dog을 뒤로. 혹. 이렇게 움직였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러면서 간목과 직목의 위치 변경. 그럴 때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전치사? 그래서 그 전치사의 종류가 to, for, of가 있으니 그 중에서 하나 골라 써라. to, for, of가 있으니 그 중에서 하나 골라 써라. 이런 거 배우신 적 있나요? 여러분, 간목, 직목 위치 바꾸는 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왜 배우는 걸까요, 도대체? 간목과 직목의 위치를 도대체 왜 바꾸는 걸까요? 뭐 때문에? 중간에 전치사 이거 내신형 문제 내려고? 서술형 평가 문제 내려고? 아니죠, 여러분. 정확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신 게 뭔가요? 4형식 문장을, 즉 수여동사의 네 번째 문형을 지금 아래처럼 바꾼다는 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느낌 오시나요? 여러분, 뭐예요? 전명구. 전명구는 뭐도 가능? 생략도 가능. 그렇다면 이 친구는 몇 형식이에요, 여러분들? 3형식이 되는 거죠. 위에 있는 건 몇 형식이에요? 4형식. 완전 타동사 3형식, 수여동사 4형식이라는 거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동사는 움직입니다. 4형식 고정동사가 아니라 3형식 동사도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동사는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동사 계열로 보고 타동사는 3도 되고 4도 된다는 거죠. 오케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동사에서도 자, 뭐 question이 앞으로 가고 me가 뒤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구가 될까요? 전명구가 됩니다. 전명구가 사라지고 나면 얘는 몇 형식 동사? 3형식 동사. 얘는 몇 형식 동사? 4형식 동사. 똑같은 문장에서 어떨 때는 4, 어떨 때는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사라는 것은 문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 동사 자체가 타고난 그 모습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저희 미주얼주에서 3형식과 4형식이 왜 모양이 똑같나요? 이런 거 날카롭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유는 왜? 3형식이나 4형식이나 같은 동사 뒤에 어떠한 자리값이 위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영어 진짜의 본질이니까 3형식과 4형식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수없이 많이 내신형 문제에서 서술형 평가에서 간목과 직목의 위치를 바꾸게 했던 이유는 서술형 주관식 5점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간에 들어가는 전명구를 외우게 하기 위해서이 아니라 실제 동사는 3도 되고 4도 될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문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것의 실제 차이, 의미 차이 이런 거죠. 나는 나의 강아지한테 고기를 줬어. 그러면 여기서는 강아지가 먼저 나왔죠. 그런데 엄마가 물어봅니다. 야, 정희야, 너 고기 냉장고에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했어? 나 줬는데 고기 강아지한테. 자, 고기의 행방을 물어봤으니까 고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뭐의 행방을 물어보고 뭐를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뺄 수 있죠. 하지만 앞으로 빼면 그에 대한 응당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전명구로 처리해서 전명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들? 원래는 무조건 누구에게여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여야 되는데, 누구 무엇이어야 되는데 그 누구 무엇의 위치가 바뀌면 응당 내어놓는 게 있어야죠. 이렇게 전치사처럼요. 그래서 문장에서 누구 무엇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누구 무엇에 해당되는 게 무엇 누구에 해당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치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치가 바뀔 때는 이렇게 전명구 처리하면서 4가 3이 되기도 한다. 오케이. 자, 여러분 이번에는 5형식이에요. 5형식은 여기 뒤에 있는 보호 때문에 조금 껄끄러우실 수 있는데요. 잘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나는 남겨뒀다. 문을. 근데 여러분들 부실해. 이 부분 어디 갔어? 얘가 채워줄 거예요. 자, 그 문을 남겨뒀는데 어떤 상태로? 오픈한 상태로. 즉,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자, 는, 다를 나는 남겨뒀다 문을. 근데 어떤 상태로? 오픈, 열려둔 상태로. 우리가 이 오픈이라는 말이 지금 형용사거든요.
형용사가 열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린이라는 단어가 꾸며주는 건 the door이에요. door의 상태가 오픈한 겁니다. door의 상태가 오픈하는 거니까 뚜둔. 됐죠? door의 상태가 오픈하는 거니까 뚜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목적격 보호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격 보호는 주어를 꾸며주고요.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꾸며주니까 door open, door open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I left the door open, I left the door open. 문은 열려진 상태이다. 끝! 되셨어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른다. 누구를? call the girl. 소녀를 뭐라고 부른다? Mary. 자, 역시나 이 Mary가 바로 보어죠. 즉, 걸이 Mary인 셈인 거죠. 그래서 자, often 형용사, Mary 명사, 즉 앞에 있는 거랑 뚜둔 같게 가시는 겁니다. 보어는 목적격 보어 점점점, 목적격 보어 점점점, 그 점점점과 목적어를 는이라고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남겨놔서 문을 열려진 채로. 우리는 불렀어 소녀를 Mary라고 불렀어. 걸이 Mary인 거고 door가 open인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장에서는 door이 open하는 거고 걸이 Mary한 상태. 이것이 가장 문장에서 아름다운 오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오형식 문장이 가장 안정된 문장의 형태이고요. 두고두고 배워 나가시면서 왜 이게 안정되고 얼마나 가용성이 큰지는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목적격 보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목적어의 상태를 자, 형용사나 명사로서 보충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보어, 보충어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left, 나는 떠났다. 나는 남겨뒀다. 문을 open, 열려둔 상태로 남겨뒀다. 우리는 불렀다. 소녀를 Mary라고 불렀다. 되셨을까요? 이렇게 해서 오형식 불완전 타동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귀요미를 다시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죠. 이 귀요미가 자, 목욕을 끝내고 난 다음에 향긋한 샴푸 냄새가 나요. 그래서 좋은 냄새가 나다라는 표현으로 The dog smells good 이 문장에서 맞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슨 문장에서 품사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형용사. 그리고 where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부사. 한국말로 여러분 형용사는 이거는 좋은이란 뜻이 있고요. 이거는 우리말로 부사로 잘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끝에 형용사가 왔다는 건 이게 여러분들 보어라는 거잖아요. 보어라는 건 문장에서 이게 보어라는 거잖아요. 왜? 끝에 형용사가 왔으니까. 품사가 형용사라는 건 보어라는 거고. 그러면 빼박 얘는 몇 형식일 수밖에 없을까요? 2형식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2형식 동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불완전 자동사. 그럼 불완전 자동사의 특징인 이 보어는 무슨 보어라고 그랬죠? 주어를 보충해 준다라고 해서 주격 보어라고 했었죠. 즉 다시 말해서 강아지는 good, 좋은 냄새가 나는 거죠. 강아지 equal to good, 강아지한테서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는 거죠. 즉 smell은 이렇게 쓰이면 뭐뭐인 듯 냄새 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인 듯 냄새 나다. 그 강아지는 좋은 듯 냄새가 납니다. 어머 폴폴폴, 샴푸 냄새 귀염귀염귀염. The dog smells good, the dog smells good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 나비 효과로 얘는 문장에서 2형식 불완전 자동사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지막. 얘가 부사죠. 여러분, 얘가 부사라면 문장에서 잘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문장에서 필수 요소가 아니죠. 그러면 얘는 무슨 동사로 쓸 수밖에 없을까요? 저 다른 색깔로 한 번만 써볼까요? 네. 따단딴딴딴딴딴딴 뭐예요? 완전 자동사. 즉 얘가 주어가 오고 얘는 완전 자동사로 완전 자동사면 보어를 갖지 않아요. 그냥 자체가 자 다른 거 다 없이 냄새 맡다 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냄새를 맡습니다. 어떻게? 잘. 그러니까 몸에다가 똥을 묻히던 결을 묻히던 상관없어. 냄새만 잘 맡으면 돼. The dog smells well. The dog smells well. 걔는 냄새를 맡다. 잘. 이런 식입니다.
The dog smells good. The dog smells good. 그 개는 좋은 냄새가 납니다. 즉 여기만 바뀌었을 뿐인데 실제 해석이 완전 바뀌게 되죠. 하나는 똥 묻은 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는 샴푸를 방금 마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품사 하나가 다르게 들어가서 형식이 달라졌고 똑같은 동사라고 할지더라도 형식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허허, 그러면 문장은 그때그때 분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문장은 그때그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문장을 그때그때 분석하는 걸 좀 어려운 말로 syntax라고 합니다. 구문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지만 그런 어려운 말 넣어두세요. 문장에서 품사가 바뀌면 동사마저도 바뀝니다. 그 과정도 한 과정 한 과정 저랑 같이 하실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기억하실 건 하나의 동사를 믿지 마라. 어떤 자리에 따르냐? 어떤 품사가 뒤에 따라오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배웠던 걸 직접 적용해 보기 위해서 저랑 같이 여러분들 문제 잠깐 보도록 하실게요. 배우고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저만 도와주시면 되고요. 제가 할게요. 한번 보실게요. I lived alone. 여러분, alone은 여기서 뭐가 되는 거냐면 홀로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홀로. 그럼 이게 부사니까 여러분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겠어요? 이게 그럼 완전 자동사입니까? 네, 완전 자동사예요. 완전 자동사 몇 형식? 1형식. 자, a girl is on the ground. 소녀가 is on the ground. 여러분, underground 무슨 구? 전면구. 그렇다면 여기는 비동사는 여러분들 무슨 뜻으로 쓰인 걸까요? 완전 자동사. 완전 자동사 비동사 단독으로 존재할 때는 있다, 존재하다. 맞나요? 그러면 소녀는 있습니다. 운동장 위에, ground, 운동장 위에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1형식 동사입니다. 오케이, 요렇게요. 자, 요번에는요. Plants get nutrients from the soil. 천명구잖아요. 뭐 길다고 뭐 우리가 걱정할 게 있을까요? 천명구. Plants, 식물은 get nutrients. nutrients가 뭐죠? 명사로, 그쵸? 영양소죠. 그러면 영양소가 명사니까 영양소를 뭐하다? 얻다. 뒤에 목적어 왔습니다. 그러면 3형식 동사로서 완전 타동사. 자, 는, 다, 를. 자, 식물은 얻다. 영양소를 흙으로부터. 괜찮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Forgive me my mistake. Forgive me my mistake. Forgive me my mistake. 여기도 me 명사, my mistake 나의 실수 명사. 명사 두 개가 연이어서 나왔네요. 혹시 너는 명사 두 개 나오면 여러분 뭐라 그러죠? 에게 을를 맞죠. 수요동사. 자, 여러분들 이런 걸 어려운 말이니까 수요동사라고 하지 마시고 4형식 동사라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선생님 그거 에게 을를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되죠. 요게 에게 그리고 요게 을를. Forgive me. 나에게 용서를 해줘. 나의 실수를. 용서해줘. 용서해 주라. 나에게 실수를. 여러분 이거는 명령문입니다. 주어가 없으니까요. 자, forgive me. 나에게 my mistake. 실수를 용서해 주다. 약속대로 에게 을를. 자, forgive. 용서해 주다. 명령문. 용서해 주라.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나의 실수를.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4형식 동사입니다. I make you happy. 내가 널 행복하게 한다. 자, 뒤에 happy 들어갔죠. happy는 품사가 뭐죠? 형용사. 여러분, 행복한 형용사죠. 그러면 형용사가 들어간다는 건 빼박 얘가 몇 형식이나 몇 형식? 2 또는 5라는 거죠. 2 또는 5. 그런데 얘가 2가 아닌 것은 중간에 you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I make you happy. 즉, 나는 만든다. 누구를? 너를 뭐 하도록? 행복하도록. I make you happy. I make you happy. 나는 너를 행복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자, 여기는 명사잖아요. 명사 뒤에 형용사 나왔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석해준다 그랬죠? 는 I make you happy. 너를 행복하도록 만들다. I make. 나는 만든다. 너를 뭐뭐한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5형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저랑 같이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혼자 써도 되는 동사 1형식 동사. 혼자 써도 되는 동사 전면구니까 뒤에
목적어가 오는 동사, 삼형식 동사, 목적어가 2개씩이나 오는 동사, 사형식 동사, 목적어가 왔는데 뒤에가 불안한 동사, 5형식 동사,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동사, 수요동사, 뭐 지각동사, 강력동사 이렇게 들어보신 적은 있는데 참 정리 안 되는 영역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한번 저랑 차분차분 지각인가, 감각인가, 사역인가, 수요인가, 이 메이크는 또 여기서 왜 그렇게 말해? 그런 헷갈리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1, 2, 3, 4, 5 5가지 문형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매번 문장 분석에 따라 달라진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오늘 충분히 잘하신 겁니다. 오늘 복습은 생명이다. 정리! 첫 번째, 비동사는 완전 자동사로 단독으로 쓰일 때는 여러분 있다, 존재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불완전 자동사로 쓰이게 됐었을 때는 이다, 뭐뭐한 상태이다 라고 해서 형용사라면 뭐뭐한 상태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I think thus I am. 나는 생각한다. 거로 비동사 단독으로 쓰였으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존재한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I study thus I am. 나는 연구한다. thus I am. 거로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I think thus I am. I study thus I am. 이렇게 있다, 존재하다. 자, 마지막으로 동사는 여러분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항상 분석하는 것이 답입니다. 분석. 자, 실제 문정에서 각각 다르게 쓰이게 되고 그 다르게 쓰인 것들을 섬세하게 잡아 나가는 단계 생기초 스타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동사 똑같이 생겼는데 왜 해석을 다르게 해요? 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만들어가고 영어를 자라나게 하는 시간 이것은 생기초 스타터 저는 성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